특정 업체를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한 전북도청 원가심사팀 공무원이 유일한 임기제로 10년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족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도심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단지를 제거하고 전원마을을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 5년 만에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가 무단 점용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전북도청 원가심사팀은 업무 특성상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관실로 팀 전체가 옮기면서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팀원 가운데 유일한 임기제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청 원가심사팀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가, 시공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각 시군은 물론 관련 업체들에게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원래 예산과에 있다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관실로 팀 전체가 옮기면서 더욱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관실로 옮기면서 권한이 더 막강해졌고 어떤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한 해당 공무원은 토목공사, 설계 변경, 그리고 기술과 일반 용역에 대한 원가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직원 가운데 유일한 임기제로 여러 차례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들을 밀어주고 정규직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윗선 공무원과의 연루설이 도는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업체들에게 특정 사업의 설계를 넘겨준 것부터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서류 전체가 타 업체를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들이 있는 지역은 고창과 정읍, 부안 등 모두 3곳. 여러 의혹들이 넘쳐나는 만큼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들은 경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실종된 고준희 양의 가족들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준희 양이 실종 전까지 집안에만 있었고 친부모도 준희 양을 자주 만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벌써 일주일째. 준희 양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달 16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름부터 준희 양을 봤다는 주민들이 없고 주변 CCTV에도 준희 양의 행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아버지에게 추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지만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시점 그걸 갖다 명확히 하려면 어떤 거짓말 탐지 검사나 아까 법체면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실시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상태네 지금. 고향의 새어머니와 새외할머니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가족들의 진술에 근거한 실종 시점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준희 양과 함께 살았던 새외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준희 양과 산책이나 외출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창피하게 어디를 데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친어머니도 실종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한 번도 준희 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고준희 양이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기존의 가족들이 했던 진술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진술한 실종 시점에 의문을 갖고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 동원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힌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근교의 축산단지를 철거하고 전원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5년 만에 무산이 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익산의 한 도심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축산단지에서 넘어온 악취에 수십 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손녀딸 5살, 4살짜리가 오면 코를 잡고 할머니가 뭔 냄새냐고. 요 백육등류 나는 더더군다나. 손님들이 오면 그냥 냄새 난다고 못 살아. 죽으려고 대전수 우리 손주들도 그러고. 익산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단지를 철거하고 전원마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한국농어촌 공사와 함께 80여 가구가 들어서는 도농복합형 전원마을을 조성하기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미 78명의 입주 희망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악취 배출 시설 없애기 위해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핵심인 축산단지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투자자마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땅이 사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은 순항하게 가는데 땅이 안 사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땅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축산단지를 먼저 확보한 뒤에 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도심 악취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공사 자재나 차량이 도로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이런 도로 조명이 허가도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를 걷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판과 맞닥뜨려선데 교통을 정리하고 보행로를 안내하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 수 없이 차도를 걷는 사람들.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 건너서 돌아가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린애들도 좀 위험한 것 같고 이게 바로 초등학교랑 중학교라서 위험하죠. 한가득 쌓아놓은 골재들, 찻길 하나를 전부 차지한 크레인. 모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안 냈어요. 금방 흠뻑 많으니까. 하루도 안 걸리죠? 반나절. 한두 시간이 끝나거든요. 곳곳이 공사판에 도로 점용은 부지기수지만 최근 열흘 동안 허가를 받은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최고 150만 원, 과태료가 적지 않은데 공사업체들이 배짱을 부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속 안 나오던가요? 어차피 그냥 개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민원에 못 이겨 단속을 나간다고 해도 대부분 계고에 그칩니다. 과태료 부과는 3년 동안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조명 사항을 보는 사람이 이제 혼자여서 단속을 이제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났다거나 그런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과태료 부과 실적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허술한 관리 감독과 솜방망이를 비웃는 업체들의 이기심에 불편과 위험은 모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의회와 전라도의회, 전북대학교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점수는 5.34점으로 조사 대상인 전국 30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라도의회는 5.5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전북대는 5.85점으로 전국 36개 국공립대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교육청 승진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라도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선례도 많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 평정을 하면서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교육감은 단순한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접과 주조 등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 산업이지만 전북은 여전히 기반이 열악합니다. 영세한 규모와 인력난, 낮은 기술력 등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업체가 모이기 때문인데 부품업체의 기술 기반은 용접과 주조, 금형 같은 이른바 뿌리 기술입니다. 뿌리 기술은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휴대폰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합니다. 핸드폰이 우리가 1등 국가이지만은 이 뿌리 산업이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핸드폰이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뿌리 기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5년간 육성에 나섰지만 전북의 뿌리 산업 비중은 전국의 1.4%로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가 62%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뿌리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고 또 그 경험이 많은 고급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뿌리 기업의 기술 개발은 더디고 대기업 의존도가 커 일감 확보가 힘들면서 기업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다시 3년간 추진할 뿌리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망기업 30곳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 500명을 키우는 동시에 뿌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합니다. 동남아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뿌리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서 우리 지속가능한 뿌리 산업의 재도약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라북도는 또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뿌리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대가 청소 용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119명의 청소 용역 근로자를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근무 경력에 따라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오는 28일 완전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국토청은 신시도에서 문여도와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8.7km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오는 28일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유인도와 47개 무인도로 구성된 고군산군도 해상관광공원 조성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0년이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내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58곳을 비롯해 73개 초중고등학교가 내일 종업식을 하고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방학을 시작합니다. 올해 평균 겨울방학 기간은 35일입니다. 군산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에 곽병선 법학과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8년 만에 치러진 총장 직선제에서 선출된 곽병선 교수는 군산 동고와 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법학회 회장과 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고형 폐기물 발전소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JTV 김철 나금동 기자가 전북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환경언론상을 받았습니다. JTV는 전주시가 공론화 없이 단 하루 만에 폐기물 발전소 허가를 동의한 사실과 업체의 법 위반, 그리고 제도 보완을 취재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전소 건립안 부결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